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방청 후에 체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체육회 이종숙 부회장님, 최장환 부회장님, 이상복 볼링협회장님, 이선 족구협회장님, 한도현 탁구협회장님, 김갑경 게이트볼 회장님,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서산 체육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곡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진환 회장님, 지곡면 이장단협의회 이강원 감사님, 서울영신협 송명식 이사장님, 조진아 자유한국당 차세대 위원장님, 대선 홍순강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지곡 80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올해로 5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잘 견뎌냈고 지금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더 나은 시민이 서산을 위해 소통과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시민을 근본에 두고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시민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창문 하나 여는 게 두려운 시민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수만 번 크게 들이마시고 싶은 게 그리 큰 사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치조차 누리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디선가는 도로가 놓이고 어느 곳인가는 비행기가 뜨고 백길이 열려도 내 집 앞 토양과 수질을 걱정한다면 시민의 서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업도 벌어들일 만큼 시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많은데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세상의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서산시나 의회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활기는 그대로인데 힘만 크다면 보기 좋다 할 수 없습니다. 보기 좋은 것은 둘째치고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한 성장은 아닙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관심에서 벌어지겠지라는 생각은 병을 더욱 키웁니다. 갈등의 본질과 그 해결책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일정 부분은 주고 일정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타협이고 협상입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론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불신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은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반대할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서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대산공단 입주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화학단지 사회적 비용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석유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불경제로 인한 세적 비용이 이만큼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 따르게 되는 외부 불경제가 이렇게 감당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입주기업들은 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말로만 상생 협력을 외쳐왔습니다. 소위 대산 5사는 42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최근에는 정제마진 상승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회사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1조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의 0.1% 내지 0.2%만 지역을 위해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보여주기 생생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단지 내 기업들이 상생반 마련해놨을 것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시민협의체인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지부족이고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상생으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나 울산시는 이미 상생발전의 모범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왜 울산시와 여수시는 되고 서산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자 대산은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기업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조정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산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무대를 만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산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8년부터 민간기업이 자체 조성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소위 대산 5사는 국세 5조 4,694억 원, 지방세 61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은 물론 악취, 건강, 농작물 피해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며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미국 나사의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낳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오염 못지않게 지하수와 토양, 해양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진단과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서산시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28회 임시의 시정 질문에서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주민 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환경영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산시에 과연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서산시 체육 인프라 현황과 향후 확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체육은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산시 체육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절 기념 시군대항 역전 경주대 2연패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대회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달 태안에서 열린 제70회 충청남 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며 서산시 체육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장체육 종목인 사격팀은 상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카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서는 신규 종목 창단과 체육 지도자 집중 배치에 힘입어 우수체육인재 육성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산여중고의 사격과 서량중고의 카누는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최고의 팀으로 도약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리를 들자면 배드민턴 종목의 경우 도내에서 천안담으로 많은 2천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36개 종목 348개 클럽에 12,000명의 동호인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체육이 이같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체육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꿈나무 육성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서산시 체육의 위상과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서산시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59 평방미터로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95 평방미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40%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 자립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대회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고 지역 관광지에 연계한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생활 체육을 즐기는 시민 수에 비해 체육 시설이 부족하고 이미 있는 체육 시설은 노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시설 노화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육상 트랙은 경화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체육은 시민 행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방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서산시는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해 어떠한 중장기적 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드민턴과 족구와 같이 동호인이 활성화되었으나 시설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공면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공면 소재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장 시설 용량 230제곱미터로 2013년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조차 처리장 인입이 아닌 개인 오수 처리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처리장은 2013년 준공 당시에도 원천천 상류, 화동천 인근의 화천 3리 지역과 면 소재지인 화천 1리, 원천천 인근 지역의 470세대 정도가 빠진 상태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수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당초 계획에 없던 서일중고등학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장의 일일 처리량 230톤은 준공 당시인 10년 전의 발생 물량도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아직까지 처리 용량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공면 호스카빈 아파트와 면 소재지 인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실정으로 최소 1일 500톤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계획하고 있는 무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의 유입이 더 클 것이며 그에 따른 건축 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날로 발전해가는 지공면에 대해 향후 10년, 2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하수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활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활봉면은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 주민의 수가 3,500여 명으로 가장 적은 곳이며 소재지인 어송 1, 2지역은 면사무소 신축을 제외하고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된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팔북면민들은 타 면소재지 발전에 비교하여
지역 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 많은 생활 불편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위원 소재지를 활성화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팔곡면 지역 발전을 위한 어송일리 중심 기초생활거점 육성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에게는 더욱더 혹독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시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만은 아닙니다. 농업은 농촌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사회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 조절, 대기 정화, 토양 유실 방지 등 환경 보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8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9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농업 예산은 776억으로 총 예산 중 10.21%입니다. 이는 주변 지자체 대비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반 산업이자 다원적 기능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존 기반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을 비롯한 전북, 경남권을 넘어 경기도에서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청소년수당에 이어 이제는 농민수당도 시대적 필수 과제가 됐다고 봅니다. 서산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걸맞춰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농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 주요 내용과 지급할 계획이 없다면 향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대다수가 60대 이상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영농정보 습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동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영농상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운영해왔던 농민상담소는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영농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들이 영농 중 잠시 들려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는 영농 휴식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며, 세 번째, 영농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네 번째, 읍면 학습단체 및 행사 시 지원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렇게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한 농민상담소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중구매일 이득 부장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우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시장 맹종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꼼꼼한 시정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산시가 기업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장갑순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상공단 기업들의 지역사회 동반 성장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대산업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지곡면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 계획, 팔곡면 어송 1, 2를 중심으로 한 연소재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조속 추진, 서산시 농민수당교회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농민상당소 운영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등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대상공단 기업들의 지역사회 동반 성장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서산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분이 근접해 입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상호 연관된 기업의 공장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유기적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시설 확장과 공장 증설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으며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협조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후퇴하는 삶의 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천문학적 사회 비용은 서산시와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산 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2,6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2017년 8월 30일 기업과 지역사회 동방성장 촉구 성명을 우리시가 발표를 했었으며 2017년 12월 27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산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대산 사사가 대산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업 경영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8일 지역발전 상생협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환경오염과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과 지역사회 동방성장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방안도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산 석유학단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도, 항만, 도로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온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 계획의 대부분을 석유화 단지 성장을 위해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서산시와 시민의 그동안의 호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추진해온 사회적 책임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MOU를 체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방성장이라는 커다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산 석유화단지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산 석유화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제도적인 뒷받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지원하는 제도 등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농가소득 양극화 등 여러 문제로 농업 농촌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호 등 공익적 가치가 내재된 다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농민수당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에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의 확보 방안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입장, 전국 동향 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농가당 1년에 7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121억 원,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1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시민적인 합의도 좀 거쳐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업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용역 추진 상황과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업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위해 꾸준히 충청남도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대산지역은 1989년부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산공단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대산공단으로 인한 악취,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 민원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대산지역 환경상황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체가 공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 8월 개최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의결을 통해 대산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이며 조사 범위는 대산공단 및 반경 10km 지역에 대한 대기 분야 조사 용역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충남연구원이 수행하고 소요재원 7억 1,200만 원은 대산공단 협의회 소속 26개사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대기환경 영향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농작물 및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 영향 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산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주민과 기업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만족하는 시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산공단의 많은 폐수 배출 때문에 해양 오염 우려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환경 측정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산산업단지 주변 해역인 대산연안과 가로림연안의 경우 해양 수질 및 해저 퇴직물 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대산공단을 포함하여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산공단 주변을 비롯한 농공단지 주변, 일반 산업단지 주변 등 관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 44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 결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하여 조사 항목 모두 환경 기준 이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
영양조사 사항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 중인 국가산업단지 지역 건강영양 사업은 대산공단 등 전국 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영양 모니터링을 실시한 1, 2단계 조사 결과 유의할 만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건강영양 모니터링 및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3단계 사업을 2017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대산공단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역 환경 문제는 물론 서산시 전체의 대기 환경과 관련 서산시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6년도 기준 4.05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시의 효자 종목인 사격팀을 위하여 종합사격장 건립공사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및 테니스 코트 보수에도 2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파크 골프장 조성에도 1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 개선 공사에도 9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서산 여중과 서산 공고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도 체육시설 보수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 트랙을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에게 6억 5천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10억 원을 들여 천연잔디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하여 종합운동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족구 등 수요는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생활체육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형 주차장 부지 내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7,192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크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 부두부지 중에서 현재 비어있는 부지 약 2만 제곱미터의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하여 생활 SOC 사업으로 우드볼장과 인라인 스키장 등을 조성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인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도시국장 이상욱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이 시간은 장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우선 하고자 시간을 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허락합니다. 예,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답변의 시간을 요청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니키아 호텔과 관련해서 삼각형의 토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로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최기정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으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우선 1차적으로 자료가 착오로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베니키아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형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유지로서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공유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공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충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삼각형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는 이제 개인 토지도 있었지만 예. 현재는 법인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제 된다는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곡면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현재 시설 용량 230만 톤으로 하루 처리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향후 향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시 지곡면 소재의 미래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자연브라우의 주택 등과 함께 향후 발전 추세 등을 반영을 해서 하수 처리 구역으로 획정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겠으며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도에는 하수 처리장 증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북면 어송 1, 2를 중심으로 한 변소재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촌마을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서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에는 부속면과 성현면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팔북면은 2020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주민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행정지원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능력도
9월 28일부터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9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2020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지난 2016년 8월까지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현지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상시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9년 1월 전면 시행되는 강화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인 PLS에 따른 농약 성분을 고려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영농시기별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등 영농 현장 지도를 위한 농업인 상담소를 전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번역별로 북부, 동부, 중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내에 설치하여 임대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인 서상 상담소 등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잘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서산시와 시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임에도 이천 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산 4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기업이 전향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대산 석유화학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강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과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수치로 구체화된 자료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충남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1조 2,6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비용이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이 듭니다. 우리 서산시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과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드리고요. 지난해 대산 석유화단지에 입주했는 대표적인 대산 4사의 매출액이 31조 79억 원, 최대 매출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조 7,286억 원을 기록했다는 기업의 성과 분석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갑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영 성과, 그러니까 이익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위해서 쓰인 금액은 721억 원, 2%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런 훌륭한 성과에 뒤에는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온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대산 4사 기업들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2017년도 기준 4개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합산해서 보니까 6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농산물 구입, 취업 확률, 주택 개선 사업 등 아주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개선할 필요는 저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가 좀 추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동반 성장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좀 필요한데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저감 대책을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와 비용 분담은 서산시와 기업 간에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동방성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동방성장 산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게 동방성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역 주민, 우리 시민들도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기여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함께 커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산 지역이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하고 달리 석유화학 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석유를 생산량 또는 반환출량의 리터당 1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서산시 세입이 약 150억 정도 좀 생길 거로 보고, 만약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된다면은 이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는 대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1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상 의원님의 동방성장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회의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4사를 메이저, 5사를 메이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영업이익 이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명을 결심을 좀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조 8,570억에 흑자하는데 대산공장에서 5,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이 1,809억 100만 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롯데케미칼에서 우리 서산 시민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물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하는 사업을 보니까 6억 5천원 했습니다. 네. 한화토탈 보니까요, 1조 5,150억 원에 2017년도 순수입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석유저장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이 1,379억 1,300만 원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했고요. 장학금과 바다학금 사업 등으로 15억 7,400만 원을 환원했습니다. 현대올메크가 1조 2,6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석유저장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이 1,151억 5,900만 원을 발생했습니다. 바다학교나 농축산물 장학금 사업에 25억을 네. 환원을 했고요. LG화학이 1조 8,312억 원의 총 흑자가 난 중에 우리 대산 공장에서 발생된 영업이익이 9,600억 원입니다. 이중 석유저장 시장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을 보니까 2,328억 2,600만 원. 농축산물 지역사회기구 취업확률 사업 등의 3억 6,300만 원을 지역의 환원 사업이라고 해가면서 한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다. 일단 영업이익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은 2016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과 차이는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의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이 아주 엄마를 오줌 누기식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한 말씀은 의원님과 저와 생각이 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017년도 4사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4조 3,255억 원입니다. 대산 석유화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사계사 기준으로 이렇게 2016년도 먼지와 질소 산화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3,265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 중인 200톤 규모의 쓰레기 수거합장을 설립해서 가동했을 때 대산 석유화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보다 약 100배가 덜 배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내건 인센티브는 소각장 입지 주변의 총 건축비의 10%인 약 70억 원. 그 다음에 매년 발생되는 쓰레기 종량 이제 반입 수수료는 10%. 이게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 기금을 지역발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산시가 하는 대로만 하더라도 7천억을 내야 되고 매년 400억에서 50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당함을 좀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서산시 석유화단지 주변 환경 이런 인한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상 기업들이 많은 기업의 이익을 내면서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조세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대상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에 좀 투자할 여력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산시가 그래서 이 조세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저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울산 여수도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에 그 석유 정제 저장 시설을 포함시켜서 생산량 또는 반출량의 리터당 일정 정도를 지역자원 시설세로 걷는다면은 이 금액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화력발전 지역 제한세가 해당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세금이 환원되듯이 저는 이 방법이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이 아주 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또 법이 있습니다. 부담용 관리 기본법도 있고, 이런 법률 안에 석유류 취급 시설 및 주변 지역을 좀 항목만 추가해도 지역에 돌아오는 좀 세입들은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노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는 바가 있어서 지금 대기 분야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이 아까 국장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기 분야의 환경 영향 조사가 끝나면 토양이나 해양 쪽으로 악취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 환경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기회에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주는 혜택이 있다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수 의원님께서 지시에 지역업체 하도급 할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1231억 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매출 42조 원에서 1231억 원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한 전부의 금액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민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기업에 들어가고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상 석유화학 단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해가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울산 소교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끝에 광역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여수 전남이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불리며 부자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도시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울산 여수 같은 형태의 산업 시설이 있음에도 그만큼의 추동력은 받지 못하고 공회 전망에 나가지 못하는 자동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대산 인구가 2만 5천 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는 10,000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주민들이란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기업 성장을 위한 질주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일주기업의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주민들이 절절한 호소에 기업이 응답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력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우리 시가 기업에 요구해야 될 목소리를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아마 의원님의 오늘 질문의 요지가 기업인들에게는 무거운 무게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기업도 오늘 의원님의 발언이 말씀이 의원 개인의 신분의 말씀이 아니라 대산 지역 주민, 서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거로 그렇게 기업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산의 소기업 기업들이 사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공장 증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도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방성장 사업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고용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도 주장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산시의 입장을 기업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반성장 부분으로 좀 마치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서산의 명산인 팔공산과 도도와 양길, 대왕리, 갯벌 등을 연계한 종합 개발을 연구 용역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 팔공산을 찾아오는 등생객이 많으나 2-3시간 정도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연구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80년대의 생각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좋은 지적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과정에 서산 균형발전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산은 읍면동간 불균형이 좀 심한 게 사실입니다. 팔봉, 부서, 고곡, 운산 등은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어려운 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 재정을 좀 투입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던 균형발전지구 지정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도 필요하고요. 또 특별회계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임의로 납부 지역을 몇 개 면으로 지정했습니다만 정책 자문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좀 재정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객관적인 좀 지표를 만드는 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자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질 경우 803 구도 양길리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과 관련돼서는 충남도에서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 발전 계획 수립이 좀 있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도 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중앙정부와 충남도 사업에 8번 번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농민수당에 대해서 네. 좀 농민수당이 뭘까? 왜 농민수당을 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문제 이거 따라야죠 당연히. 해남군 예산을 보니까요 5,057억 원이에요. 이런 내년부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해남군 인구가 73,600명이고 농업 인구가 15,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되고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액수를 보니까 90억 원이에요. 우리 서산시가 60만 원을 똑같이 줬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04억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농민수당을 줄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을 주연한지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량안보, 자원외기, 농촌사의 공개 위기 등에서 농업인의 역할은 생산자이자 지역활동과 수호자, 봉사자,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첫째 식량 공급 기능입니다. 둘째는 수자원 함양 기능입니다. 셋째는 국민 정서의 순화 기능입니다. 넷째는 농촌은 환경 교육의 장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일곱째는 생태계 유지 기능입니다. 여덟째는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기능입니다. 아홉째는 서식처로서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벨트로서의 기능입니다.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는 약 109조 원의 돈이 우리에게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입니다. 국가 전체 대비 농림어가 인구가 약 5%입니다. 더욱이 전체 농가의 90.2%가 영농 승계자가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농가의 68%가 1년 농사를 지어 농특산물을 1,000만 원어치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산물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쓰여 살지만 농산품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습니다. 공산품은 시장 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2015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 농산물을 판매한 게 1,000만 원 정도. 농민수당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는 물론 충청남도, 서산시의회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0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농업 농촌은 우리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 그리고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단 1%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산시 1년 가용 재원 중에서 100억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좀 검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들의 과정들이 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충남도도 농업 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도 농업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이 농민수당을 제도를 도입하는데 좀 나서기를 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가 이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면 우리 시도 도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걱정은 있습니다. 일단 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직불금도 있고 많은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서 수당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거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문제 전반과 관련돼서 고민을 한다면은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 장갑순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실마리를 풀어주시면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곡면 1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당시에 왜 지곡 하수 처리장을 유입해가지고 처리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 하수처리장은요. 2010년도 당시에 이제 인가가 돼서 2013년부터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지곡 미래 아파트는 2012년에 아마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인가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네. 안 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이 없었던 서일 중고등학교 포함되면서 이렇게 다른 세대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이렇게 맞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서일 중고등학교는요, 당초부터 이제 처리 구역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다만 원천천 상류 부분까지 포함을 보고는 금강역 환경청과 2010년도 인가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서울 중고등학교가 당초에 포함이 돼 있던 이런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곡면 소재지 위치한 원마을 빌라 단독 주택 많은 세대의 호수가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세대들이 왜 유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은 2010년도 인가 당시에 인가 이후에 대부분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신축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져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2021년도에 최종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이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원천선 상류 부분에 빠진 자연불합 주택과 또 원룸이라든가 식당촌 추가로 이제 건축된 그런 세대들도 전부 반영을 하고
또 향후 이제 개발 계획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충분한 용량이 변경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아파트 250세대와 220세대의 잔부락 주택 등 하수처 구역을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좀 빠른 시간에 수립해가지고 하수처량 증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대기부도 특별대책 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까지의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6월달에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 시 대기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충청남도에서는 9월달에 우리 대산 지역의 현실을 헤아려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실무자들은 건강청과 환경부 또 충청남도와의 관계자들과 수시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금년도 10월 2일에는 환경부 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대산 지역을 대기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드렸고, 아울러 대산 공단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서 시민과 사회단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월 8일경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대기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 실태 조사의 장소 선정 기준하고 2017년도 검사 결과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발활구역 중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환경보존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 결과 우려의 기준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매년 토양오염 실태 조사 지침과 관련해서 산단 단지 주변과 또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 한 15개 지역에 대해서 매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모두 저희가 염려할 그런
기준은 안 나왔고 그 이내로 다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본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대산 공단 내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려지는 지역에 대해서 그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기는 뭐 도지만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죠. 토양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사사에서 토양 오염이 이렇게 좀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산이 대기 환경 영향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국내 80개 기관하고 500여 과학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나사와 같이 이 환경 영향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산민 일부 대산민들께서는 이거를 대기를 이쪽을 준용을 하고 아까 얘기한 토양이나 뭐 지하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농산물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대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환경 영향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대사에서 나오는 지방 소득세가 서산 전체의 73.3%입니다. 대사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내니까 대사에 투자해줘요. 이렇게 대사님이 얘기하는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안 좋아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환경 영향 조사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 그 대기환경 조사 시에 향후 농작물이라든지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 영향 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과 주민과 기업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만족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울산 대기업들 대기 오염물질 40%까지 줄이자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사사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하는 사업도 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끝났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시간이. 학교 체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체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증대됨에 따라서 학교 체육 시설 설치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그 체육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체육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그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도 목적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운동장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차동초등학교의 그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서산 초등학교 체육관의 그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산 교육 지원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들을 정해가지고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시설 신규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우리 그 종합운동장 주차장 일부에 다목적 체육관을 한 180여 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와 시비를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각종 행사 시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원을 들여가지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아울러 종합사격장 앞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또 크고 작은 체육시설 확충하는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체육은 시민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홍기 의원님. 예, 김택진.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고. 예, 심사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김택진.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은 아주 잘 되신 답변이지만 체육인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의장님께서 질문 중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지천 고영이강 정비사업 지역 하상부지, 하천부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또 우드볼장을 이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도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이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셨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법상 규정상 하천 부지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자칫 우리 체육인들께서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기대 심리를 높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천 고수부지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우드볼장 등 두 건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현동님. 네, 심세영 국장님. 네. 내려오시기 전에 좀 질문 드리려고 일찍 서로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환경 측정망을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 가로림만하고 대산연안이 해양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산연안이나 가로림만이 해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에 있는 바다 수질만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해양에 있는 저질, 그 다음에 식생, 해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조사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은 해양 수질과 해저 퇴직물 등에 대해서 한 대산연안 두 가운데 또 가로림연안 두 가운데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예, 고용 측정망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 그 자료를 볼 때는 부족지역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본의원에게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지금 측정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요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이경원 의원입니다. 심세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의 질문 중에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인조 잔디 경기장을 천연 잔디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천연 잔디를 굳이 인조 잔디로 바꿀 때는 어떤 의견 청취가 잘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 클럽은 한 1,600여 개가 되고요. 생활체육 회원 수는 한 10만여 명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국에서도 몇지 안 가는 그런 체육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구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본 경기장과 이제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이제 두 개거든요, 운동장이. 그러다 보니까 본구장에 있는 양잔디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이 천연잔디구장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어는 시기에 그때그때 저희가 운동장 대여를 해주기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타지역 가서 이제 겨울 같은 때도 막 인조분들 구장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좀 더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여간 우리가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더라도 해가 최고 야구들이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조성을 한다 보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천연단지를 더 선호할 거라는 본인 의원의 생각이었고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좀 더 많이 한 다음에 결정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홍기 의원님, 안효동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